안녕하세요. 창의적 사고 영리한 향상 과정을 진행하는 LNPS 컨설팅의 성종영 전무교수입니다. 고든렌즈의 신장기획팀은요, 상황 파악한 프로세스가 그래도 좀 관점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상황 파악을 했어요. 핫포테이토 카페에 장사가 안 된다.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 그럼 어느 관점, 어느 관점, 어느 관점, 어느 관점. 누락과 중복에 있는 전체를 대변하는 네 가지 관점으로 한번 나눠보자. 어떻게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환경적인 측면, 식당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음식적인 측면, 사람적인 측면. 그 네 가지 관점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정보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 파악할 때 전체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입체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정보 파악할 때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하나의 사례를 들 때 저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연아하고 아사다 마오는요, 영원한 라이벌의 관계예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보다 좀 앞서갔어요. 아사다 마오가 뭐 금메달 따고 막 그러면 김연아는 뭐 은메달, 동메달 뭐 이렇게.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트리플 악셀이었어요. 트리플 악셀은 여자 피겨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스킬이었다. 근데 아사다 마오가 여기 좀 강점이 있었어요. 김연아는 좀 여기에 강점이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8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LA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때 김연아가 그때 폭탄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못하는 걸 과감하게 포기하겠다. 나는 내가 잘하는 것 중심에 포지션을 두고 경기에 임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트리플 악셀을 포기하고 자기가 잘하는 더블 악셀 중심으로 이거를 더 잘하게 하는 관점에서 경기에 임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LA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요, 아사다 마오는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면서 넘어져 갖고 엉덩방을 찌고요, 4위로 추락을 하고요, 김연아는 본인이 잘한 걸 아주 퍼펙트하게 잘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원한 금메달은 김연아예요. 이 아사다 마오의 이제 슬퍼하는 모습이죠. 김연아의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사다 마오는요, 자기가 이제 못하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럼 문제가 발생되죠? 예? 이것을 우리는 발생형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김연아는요, 자기가 잘하는 거에 포지션, 집중을 둬요. 그리고 잘하는 거에 포커스를 가지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까? 이렇게 미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는 설정형 문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자, 요건 아사다 마오의 문제 해결이고요. 요건 김연아의 문제 해결이에요. 아사다 마오의 문제 해결은 위기를 빠져나오는 문제 해결이고요. 김연아의 문제 해결은요, 뭐다?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기회의 문제 해결이에요. 자, 여기서 입체적으로 바라본다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문제 해결을 한다, 문제 해결을 한다 할 때는요, 발생형 문제 해결을 갖고 얘기해요. 현재 상태에 대해 안 좋아진 거, 문제가 발생된 거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보는요, 단점 중심의 정보, 위기 중심의 정보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는요,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 중심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욱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파악할 때 입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뭐냐면요, 단점 중심의 정보도 파악하지만 강점 중심의 정보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체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입체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전체적 입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는 밑그림이 딱 그려지게 되네요. 장사가 안 된다? 핫포테이토 카페. 어떻게 보면 비기심에서 큰 문제죠? 그럼 전체적으로 바라보기에 누락과 중복이 없는 전체를 대변하는 관점 포커스 선정한다. 환경적인 측면, 식당적인 측면, 음식적인 측면, 사람적인 측면.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누락과 중복이 있는 관점 포커스를 잡을 때 몇 개가 적당한지, 2개는 너무 커요. 5개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에서 4개가 가장 적당하다. 바로 이렇게 이제 환경적인 측면, 식당적인 측면, 음식적인 측면, 사람적인 측면. 근데 이제 만약에 3개가 나온다면요, 3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기타로 넣어갖고 4개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측면, 식당적인 측면, 음식적인 측면, 기타적인 측면. 그러면 이제 기타는 이 세 가지 관점 외에 나머지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식당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음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사람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정보 파악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이 정보 파악할 때 다다익선입니다. 정말 이게 맞나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다다익선 많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 식당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 정보를 파악하는 순간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정보는 바로 뭐냐면요. 핵심적인 문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리소스를 풍부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객들이 친분 있는 사람들이다.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단다.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지만 또 강점적인 정보예요.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정보 파악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